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참 많은 발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중국산 수입품 전액인 5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코멘트가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금요일장은 어떤 해외 선물 전략이 유효할까요?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맞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문을 활짝 열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슈메이커 트럼프 대통령, 네, 와일드 카드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렇게 이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한 것은 일부 외신들에서는 이 미러 회담에서의 그 본인의 그 비판의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비판을 했죠. 이 관련된 소식들 오늘 외신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요. 또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무리인 금요일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장을 준비하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일인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함께 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절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 절제 마스터 김민준입니다. 금요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무역 전쟁의 향후 방향성과 또 유로존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 또 오일의 급등락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절제 마스터님 오늘 지금 저녁 신세계 함께하고 있는데 아침에 투자는 절제다. 네. 투자는 절제라는 코너로 또 아침 시황에도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자는 절제다 시황 프로를 맡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선물의 뭐 저항 지지대와 또 국내 선물 시장 상황
또 국내 증시 추천까지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판단에 대해서 도움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아침과 저녁까지 이렇게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절제 마스터님의 아침 시황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출발 증시 와이드 시간에 함께 코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해외 선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도 함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아침에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은 절제 마스터님과 2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0시 2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시각의 시장 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전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S&P 500은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 하락합니다. 2,800선이 이탈이 됐고요. 2,796.75포인트로 0.2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전일장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폭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7,400선이 이탈이 됐지만요. 7,370.7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도 지금 좀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현재는 상승 쪽으로 흘러가면서 1.17달러대가 회복이 됩니다. 1.17540달러 선인 0.5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전일까지 1210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던 골드는 현재 0.59% 반등을 보여주면서 1229.6달러 선, 1230달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원유 재고 발표 이후에 상승세로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68달러가 회복이 됐고요. 68.16달러 선인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어제장까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오늘 지수의 방향성 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FX는 1.17달러가 회복이 됐고요. 크루드오일도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어제장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국 쪽뿐만 아니라 이 연준 쪽에도 발언을 좀 이어갔잖아요. 네. 어떤 소식들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역시나 트럼프는 네. 정말 좀 입조심을 해야 되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외신 쪽에 늘 의견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악화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재차 위협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죠. 이 5천억 달러인 점을 언급하면서 난 500까지 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고 이제 여러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 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에 계속해서 뜯겨왔다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발언은요, 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의 중단과 또 관세 양보를 얻어낼 때까지 최대한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중국은 오랫동안 바가지를 씌웠다라고 하면서 이용당했다라는 표현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이 겁먹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잘 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정말 좋아하고 하지만 이 무역에 관련해서는 매우 불공정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JP모건은요, 이 무역 전쟁이 미국 중간 선거죠. 11월 전에는 중단될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략이 경제와 금융시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CNBC에 따르면요, 이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이 시장이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이슈를 대할 때처럼 이 무역과 관련해서도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게 이 시장 인식이라면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존 사례와는 좀 엄연히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전통적으로 없었던 일이고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CNBC 인터뷰에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또 그들, 즉 연준은 올리려고 한다면서 정말 달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쪽으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다면서도 이 모든 일이 좋지는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명한 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는데요. 매우 좋은 사람을 연준에 배치했다라고 하면서도 그에게 동의할 필요는 없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편 달러는요, 이러한 트럼프 발언, 즉 연준에 대한 비판 발언 이후에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소식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이 통화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또 연준과 달러화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코메르츠뱅크가 20일 전망을 했습니다. 네, 코메르츠는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이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 연준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다른 통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때까지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뒷받침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4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의 5월 경상 흑자가 224억 유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전월 대비 72억 유로 하락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유로 달러는 위안화의 대폭 절하에 한때 하락 전환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더 평탄해지고 있고 또 물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달러엔 환율이 115엔까지 갈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이 경기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우려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더 평탄해지고 있고 또 물가도 오르면서 실질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엔 환율이 주요 통화 간의 환율과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무역전쟁이 가열되고 또 미국 국채시장이 경기 후퇴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음에도 미국 국채시장의 공포지수는 오히려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19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 지수는 지난 18일 45.2649까지 내려가서 지난 1월 기록했던 올해 최저치를 하향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글로벌 원유 시장을 초과 공급 상태가 되도록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8월 수출 물량이 7월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사우디의 그 오펙 이사죠. 아다브 알 아만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이 시장을 공급의 초과 상태로까지는 이끌 것이다라는 이런 발언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우디의 이번 달 원유 수출 규모는 지난달 그 6월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오는 8월의 수출은 7월보다 하루 평균 10만 배럴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외신 쪽의 소식입니다. 자, 일단 유로 달러가 위안화 대폭 절하에 한때 좀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 이 통화적인 부분에서 위안화까지 현재 끼어든 상황입니다. 그 부분 잠시 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9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속 트럼프가 이례적인 연준 비판에 나서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자, 전일장과 오늘장 현재 부근에서도 양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S&P는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 9월물입니다. 트럼프가 달러 강세에 비판하면서 상승세가 좀 둔화된 상황인데요. 1.17달러가 회복이 되면서 오히려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에 대해서는 좀 누르는 상황이고 유로FX는 반등하면서 현재 1.1759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9월물입니다. 상승 혼조를 지속하면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급도 주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 연일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68달러가 회복된 68.43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8월물이고요. 무역전쟁 심화와 달러 하락 압력이 발생하면서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골드의 모습입니다. 전일장까지 꽤 많은 하락으로 어제장의 종가는 1222.5달러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0.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으면서 1230달러대 회복이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는 하락세, 본장에서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선물 쪽에서는 S&P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나스닥은 좀 소폭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S&P는 2,798.50포인트고 나스닥은 7,372.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절제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하고 계속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관망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격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까요, 마스터님? 네, 아무래도 제가 관망을 좀 잘 안 드는 편인데요. 맞아요. 네, 관망을 좀 안, 오늘은 좀 관망을 들었습니다, 확실히. 그 아침에도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7,400포인트와 7,350포인트에 좀 급등락을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합권에 갇히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쪽 시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에도 트래블렉스라든지 필립 모리스 여러 기업 실적들이 호조로 나오면서 개별주 군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이런 개별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또 발효가 됐을 때는 또 다시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좀 관망을 드렸고요. 물론 어떤 지수의 향방이 지금 16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4일 앞으로 정도로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지금 오늘 데일리 매매 기준에서는 아직 좀 관망을 하시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관망에 대한 의견을 포지션을 먼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개장 전인데요. 한 15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S&P는 또 추가적인 하락이고 나스닥은 일단은 좀 올라가고는 있는데 S&P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하락세, 이 추세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좀 예상하실까요? 네, 앞으로도 그 S&P에 대해서는 좀 기업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7월 18일 기준으로 지금 48개 기업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실적 발표들이 모두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기업 실적 호조가 나왔고요. 특히 은행주들 강세부터 약세까지 이어지는 아주 복잡한 혼재된 상황이 발표가 됐고요. S&P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좀 매도다, 매수다, 이걸 결정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장 개장 전까지 한 15분 정도 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본장 개장 이후에 좀 접근을 드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좋게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나스닥은 지금 S&P 비교해서는 좀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7,379포인트가 7,480까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스닥이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간다면은 이 나스닥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나스닥을 좀 말씀드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면 아무래도 그 매수를 좀 이어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7,400포인트가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와야 되고요. 매도세를 이어가려고 하면 7,350포인트가 좀 이후로 떨어진 다음에 매도 접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횡보수의 흐름이지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군에 대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좀 지금은 확실히 관망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나스닥도 개장 이후 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시 16분 지나가면서 지금 개장 14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고 일단 좀 가격대가 진정이 된 이후 다시 한번 좀 마스터님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지수에 대한 의견도 살펴볼 텐데요. 자, 박나연 캐스터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먼저 지금 무역 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주요 국가들의 이런 무역 전쟁을 힘겨루기, 즉 레슬링을 한다라고 표현도 했는데요. 이런 이제 힘겨루기에 주시를 하면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G사나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기업들 실적에 주목을 하면서 2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제 ready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이제 5천억 달러 중국 제품에 관세 부과할 준비가 됐고 또 EU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 EU와의 그 실무자 회담에서 뭔가 마음에 드는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엄청난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한 만큼 이 자동차 관세도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긴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업 실적과 또 경제 지표에도 무역 전쟁의 전면전이 이뤄지지는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무역 전쟁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 바로 기업 지출, 또 경제 성장, 시장 분위기 다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이 경제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파월 의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연준은 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트럼프 차일드, 즉 이제 내버려 두겠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고 비판을 한 적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이제 달러 대비 이제 지금 급 하락했다는 소식 함께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런던 캐피털 그룹에서는요,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 트럼프는 와일드카드, 즉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을 깬 것이 그닥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월 의장이 약달러를 원하는 트럼프에 맞춰서 결정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트럼프의 발언에 일부 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거나 행동에 옮길 가능성도 거의 없고 또 그런 위험은 극도로 작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트럼프의 발언이 그닥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가져왔고요. 약달러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수출 가격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또 EU와의 회담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어떠한 상황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준 비판의 위원들이 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은 또 적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가했지만 그 비판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돼서 다른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열려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483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하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트럼프가 연준 비판에 달러 약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아무래도 전일장의 증시에 대해서는 이 비판 발언에 이어서 증시도 하락세로 좀 나왔고, 그리고 이 강달러 좀 비판하면서 강달러가 좀 꺾인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유로가 이제 또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반적인 추세를 완전하게 좀 약세 전환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개를 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세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이에 앞서 먼저 미국의 쪽 시황을 먼저 봐야 된대요, 이에 앞서. 아무래도 이 강달러가 지금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앞서서 또 왜 미국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느냐. 미국의 지금 미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재정 정책 확대 영향입니다. 근데 과연 그럼 연준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연준은 긴축 재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가 강달러로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약세로 가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트위트 발언을 한 것이고요. 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를 원하느냐? 아무래도 이 제조업 기반의
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지지 기반층들이 제조업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강달러보다는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고 또 미국 정부에 대한 미국 정부가 원하는 또 재정 정책이 확대 재정 정책입니다. 이것은 또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연준과 트럼프의 대립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달러가 96불 근처 언저리까지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눌림이 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고 아무래도 지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달러 약세에 대한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좀 이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일 수 있는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약달러가 좀 눌림 현상으로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건 정치적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에 네. 지금 중간 선거가 네. 남아 있습니다. 11월 경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 선거를 아무래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아무래도 이슈를 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지지 기반층을 확대하려면. 네. 그렇다면 이 강달러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러 약세에 대한 언급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그 말 한마디를 하자마자 달러가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가 좀 약세로 눌림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서울경제에서 주관한 지난주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달러가 좀 꺾일 것이다 이런 예측을 드렸었고요. 그 시점을 다음 주 정도에는 아무래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정도는 이 강달러 현상이 조금 꺾이는 약달러 현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다음 질문도 할게요. 끝자리 7442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맞선이 나스닥 같은 경우 무역 전쟁에도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나스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스닥이 좀 언제 무너질련지 그 부분도 뭐 궁금하신 것 같고 계속 이어갈 것인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좀 궁금하신 부분이신 것 같아요. 지수를 좋아하시는 그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좀 부각되었다. 왜 그러냐면 7월 24일 날 16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예측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4일 되면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뭐 저의 주관적인 견해로는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증시에 대한 위험 자산을 과연 선호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안전 자산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은 기업 실적 호저가 나오고 기술주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지만 좀 매도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수면 위로 아예 이제 좀 노출이 됐고 그 다음에는 좀 나스닥에 대해서도 하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매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나스닥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이어진다면 또 안전자산 쪽으로의 그 쏠림도 있을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자, 오늘장 뭐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동되는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유로FX는 1.17640달러 선으로 0.64% 현재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 오랜만에 또 반등 이어가면서 강달러가 꺾이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볼까요, 왓슨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에 대해서 들어오셨는데 뭐 앞서서 뭐 달러 인덱스 다음 주에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유로에 있어서는 다음 주가 좀 기회일까요? 다음 주까지? 네, 아무래도 유로 FX를 좀 살펴보자면 시청자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거의 횡보세에 갇히는 움직임이 한 주 동안 내내 지속됐었습니다. 맞아요. 1.16550부터 뭐 크게는 1.17550 이 라인에서 거의 횡보세를 나타내는데 저는 이 유로 FX에 관해서는 선반영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반영? 네.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왔고 다음 주에 또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짐 클린턴 전 커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가서 지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아무래도 모두 다가 선반영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 또 달러 인덱스가 눌림목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유로 FX가 조금 돌파 흐름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네. 기준을 보고 있고요. 장기 시황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유로 FX는 아직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데일리 매매나 다음 주 정도의 주중 모습을 본다면 유로 FX는 조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1.17500 라인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750 중반대, 1.17 중반대를 좀 넘어서는 흐름인데 그렇다면 이 반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1.18000 라인을 만약에 넘어간다면 지금 5일선이 1.18200 라인까지는 아마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강한 저항대였던 1.17500 라인을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다음 저항 라인은 1.180 라인을 도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1.18200 라인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17 중반대 라인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안착 시에는 일단 1.18 초반대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이미 유로 FX에 이전에 좀 선반영된 상황 속에서 반등은 1.18200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점이라는 점 유로 FX 앞서서 달러 인덱스도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좀 연동돼서 연관지어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유로 FX 외신 쪽의 소식도 함께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 대해서도 역시나 관세에 대한 부분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타격이 있었던 상황인데 유로 FX 어떤 소식들 정리됐을까요? 네, 지금 달러가요. 지금 연준을 비판했다는 발언 이후로 이제 급락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동안의 달러는요, 3개월 동안 한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달러를 이어갔던 상황이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과 또 강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던 트럼프 발언 때문에 조금 소폭 눌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좀 달러의 강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ING 은행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트럼프의 발언은요, 이 새로운 불확실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달러 정책에 대한 이 새로운 불확실성이 지금 달러의 유동성 그리고 달러의 지지를 방해하는 코멘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우리 달러가 상승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중국 위안화는 바위같이 굴러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EU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통화를 많이 찍어내면서 지금 시장을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말씀드린 기사에는요. 이 달러의 흐름이라든가 유로에 대한 어떤 전망보다는 지금 좀 팩트적인 이야기들이 좀 열거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이제 상보가 나오는 대로 좀 추가적인 소식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이 좀 불리하고 달러 약세를 좀 원한다라는 트럼프에 대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달러가 좀 계속적으로 강하게 흘러가면은 미국 경제 수출과 이런 상황 속에선 좀 불리한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 부분 잠시 후 또 추가적으로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보기로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질문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 유로 질문 주셔서 함께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953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그럼 마스터는 유로는 1.16달러 오면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 1.17달러인데 1.16달러 좀 눌렸을 때도 매수를 해도 되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시청자가 이제 유로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좀 해도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1.16이 오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기대 심리나 예측치를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1.16에서 과연 하락되는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거기가 저점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포인트에서 보냐면 1.16은 당연히 매수세로서 매력적인 포인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니와 또 1.16이 저점이라는 생각은 좀 시청자분들께서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매수 쪽으로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해주신 안에서 가격대가 뭐 떨어졌을 때도 좀 매수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예측 매매는 좀 자제하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1.16달러대가 오면은 그때는 또 그때 맞춤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드린 가격대 안에서 매수적인 부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질문은 뭐 잠시 후에 계속해서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지금 시각이 10시 31분 지나면서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과 함께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장 흐름 살펴드리죠. 시세보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S&P 500은요, 초반에 기록했었던 하락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현재는 2,800선 회복이 됐습니다. 2,800, 3.25포인트로 0.0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은 조금 더, 좀 탄력을 받아가네요. 7,389포인트까지 터치하면서 0.3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역시 조금 더 올라가고 있죠. 1.17640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6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29달러와 1230달러 사이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데요. 1229.4달러 선으로 0.5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장한 이후에 초반에 기록했었던 상승분 좀 반납하면서 현재는 68.15달러 선으로 0.21%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오늘 금요일장에 개장이 되면서 개장 상황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개장 이후에 오히려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로 FX도 역시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개장한 지 3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상황인데요. 지금 뭐 개장이 오늘 금요일장이어서 조금은 더딘 흐름이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속보는요. 실적 호조에도 무역전쟁 우려에 지금 본장에서는 혼조 출발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지수가요, 마스터님, 오히려 개장한 이후에 정말 소폭 가격대를 올리는 듯 싶지만 뭐 또렷한 추세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 개장? 네, 저는 지금 흐름이 뭐 매수세다, 뭐 매도세다 이런 것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엄연히 보듯이 수렴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는 뭐 단기적인 접근은 모르겠습니다. 뭐 단타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트레이더들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좀 베팅을 하려면 7,400포인트 이상에서 좀 매수세를 이어가시고 7,350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어떤 흐름이 지금 뭐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개장한 지 4분밖에 지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또 2부에서도 이 지속적인 흐름,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전략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뭐 오늘 개장이 됐는데 박나영 캐스터 오늘 개장 소식은 워낙 개장 이전부터 강력한 소식들이 나와서인지 지금 개장에 대해서는 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장이고요. 또 워낙에 지금 또 다양한 소식들이 이미 나온 만큼 지금 개장 소식은요, 짧고 굵게 이제 전달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요, 지금 이제 자막으로 나갔듯이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잔재해 있고 또 기업 실적에 지금 호조세가 나옴에도 이에 대한 불안감에 이런 불안감에 지금 혼조 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더들은요, 지금 무역전쟁 이슈뿐만 아니라 이 달러에 대해서도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런 정부적인 정책과 또 트럼프에 대한 발언에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다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제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G사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또 실적 호조세가 그래도 분쟁의 위협을 조금은 상쇄해주는 느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또 EU를 강하게 또 비판한 소식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지금 좀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 좀 정리를 해서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근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 좀 우려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제 혼주세로 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로 지수 살펴드렸을 때 마스터님이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뭐 간밤 뉴욕 증시가 우리 국내 증시까지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수에 대해서는 또 국내 증시도 물어보시는데요. 질문이 국내 선물 함께 왔습니다. 자, 끝자리 5835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마스터님 국내 선물 보신다고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네, 문자를 보내셨는데 자, 오늘장의 국내 선물 먼저 좀 지수를 확인하고 살펴드릴게요. 자, 오늘의 국내 선물의 지수는 오늘은 좀 올랐네요. 297.50에 네, 마무리됐는데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 좀 관망 들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할까요? 뭐 뉴욕 증시에 관해서는 확실히 관망입니다. 지금 네네. 관망이고 아침 방송에서 늘 국내 증시에 관해서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항 지지대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3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의견을 좀 드렸고요. 한 이틀 전인가 300포인트를 장 초반에 잠깐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국내 증시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300포인트를 돌파 여부 흐름이 나오냐를 지금 그 문제가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3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려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지금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가는데 추가적으로 가기엔 조금은 아직은 좀 어렵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뭐 무역전쟁에 대한 악재든 호재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네네. 당장 앞으로는 그 7월 24일 날 있을 160억 달러 상당에 대한 이것이 부관이 아니냐 부가가 되든 안 되든 어떤 결정이 나와야지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빅 이벤트, 좀 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야, 이런 불확실성이 좀 확실하게 결정이 나야 그 이후에 국내 증시에 대한 방향성도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소식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속보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속보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 박나영 캐스터 지금 뭐 게시적으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지금 이제 소식들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네, 중국과 EU는요 계속해서 무역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통화 부분과 또 여러 가지 금리 부분을 조작해왔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강달러의 상황을 유지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계속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계속해서 불공정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뺏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지금 농부들은 15년 동안 하락세 길목 하락 트렌드에서 고생을 해왔는데 지금 소이빈 대두 가격도 50%나 5년 전부터 이렇게 떨어져 왔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다른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무역 협상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역 관세와 또 높은 무역 장벽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캐나다는 275%를 낙농 제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득을 취해왔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농부들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산물에 대한 또 제재가 가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전면적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 또 EU 회담에 좀 제동이 걸렸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또 다른 소식들 나오는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역 전쟁에 이어서 조금 이게 각국의 환율 전쟁까지 좀 번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일단 트럼프가 또 중국과 유럽을 좀 겨냥해서 무역 위에서 고의로 좀 환율을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강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니 갈수록 또 트럼프의 발언이 좀 강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 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강한 지지층들이 농업 기반입니다. 근데 또 이 제조업 기반인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무역 전쟁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이 누구냐?
미국이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국의 또 제조업 지수로 만드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지지 기반층인데 과연 이 지지 기반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역 전쟁을 이어갈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승리하기 위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고요. 언젠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아무래도 네.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네, 그렇습니다. 완전하게 좀 뭔가를 좀 받아내겠다 이런 입장을 네. 시청자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네네. 그런 흐름을 지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뭐 항복을 나에게 해라. 네. 미국의 제일국가주의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분쟁이 좀 잠잠해지는 듯 싶었습니다만 오히려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발발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일부 거의 마무리할 시점인데 뭐 상담 내용 한 질문 더욱더 좀 상담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694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나스닥을 7,370에 매수 진입해서 수익 중인데 지금이라도 뺄까요? 라고 지금 현재 빠르게 좀 매매하시는 분이 문자를 주신 상황입니다. 7,370에 매수를 하셨다면요. 지금 20틱 정도의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아무래도 또 마스터님 관망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좀 들고 가기도 일단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 봐요. 어떻게 보실까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청산 사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나스닥이 바로요? 7,400포인트를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1차적으로 좀 작은 안에서 보자면 7,395포인트의 저항 라인대가 있습니다. 7,395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에 주어지는 흐름에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가 좀 급하게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좀 추천드리는 의미에서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는데 청산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에서 청산에 대한 부분을 주셨거든요. 자, 일단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났는데 23분 안에 상승이 좀 올라가 있고 또 바로 또 빼내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가지고 계신 상황 속에서 빠르게 좀 청산하시고 수익 챙기시고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수익 관리 탄탄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두 번째 이슈 유로FX까지 살펴드렸고요. 지금은 개장한 지 13분 정도 지나간 시각인데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S&P 500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일단 보합권 흐름에서 다시 또 내려가는 흐름인데 2,800선은 지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2,804포인트 선으로 0.63% 하락세고요. 자, 나스닥은 초반에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7,383포인트 선 0.2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에 대해서는 마스터님 또 업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1.17600달러 선으로 일단 중반대 가격은 지지가 되고 있고요. 자, 일단 이 가격이 지지가 될 시는 1.1800과 그리고 1.18200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달 드립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전일까지 꽤 많이 빠졌던 가격대에서 현재 부근 반등합니다. 현재 1229.4달러 선으로 0.56%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는 고가가 1232달러까지 반등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68.91달러까지 올라오면서 69달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후반대 가격은 지켜가지는 못하고 현재는 68.22달러 선인 0.29%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좀 개장 이후에 15분 지나간 시간 속에서 지수는 일단 방향성을 또렷하게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68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첫 번째 이슈와 두 번째 이슈 모두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이번 주 토요일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강연회, 무료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장에 저희 신세계 찾아주시는 주상마스터님의 강연회인데요.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또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말씀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여의도로 달려가시면은 무료 강연회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1577-7421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7451번으로 전화
전화 주시면은 다양한 또 소식들 문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장 절제마스터님 여러분들 시작을 좀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절제마스터님 뭐 신세계 시간뿐만 아니라 실시간 리딩으로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접수해 주시면은요. 절제마스터님의 실시간 유료 리딩 방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스터님. 해외 선물이 딱 실시간으로 이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어떻게 만나보실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무래도 교육에 좀 목말라 있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은데 뭐 신청 많이 해주시면 교육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혼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혼자의 투자 전략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탄탄하게 또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